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로 열어놓고 있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불금 즐기고 계십니까? 입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하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직계에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 몇 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시사 퀴즈 뮤지컬 그리스 걸려있는 것도 아시죠? 네. 잠시 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야신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프로야구 가장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LG와 두산 3차전은 내일 열리죠? 네, 어제 그 2차전에서는 LG가 2대0으로 이겼고요. 네. 내일 3차전에서는 이제 양 팀이 똑같이 1승 1패가 됐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LG가 신재웅, 두산이 리퍼트를 선발로 예고를 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토종 대 외국인, 또 왼손 대 오른손, 기교파 대 정통파로 두 선수 아주 대조적인데요. LG의 신재웅 선수는 프로 9년 차고 이 포스트 시즌 경험도 없는 선수입니다. 시즌 최다승이 이때까지 기록으로 보면 5승에 불과한 선수인데요. 김기태 감독이 이 신재웅 같은 경우가 올 시즌 두산전에서 아주 호투했다는 이 데이터를 믿고 3차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올 시즌 두산 상대로만 3승 1패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두산의 리퍼트는 우한 정통파고 큰 무대 경험도 굉장히 많지만 올 시즌 막판에 이제 부상으로 좀 한 달 정도를 쉬었던 게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넥센하고 준피오에서 이 박병호 선수한테 홈런 2방을 내줬던 게 아무래도 좀 데미지가 컸는데요. 하지만 나흘 쉬었기 때문에 체력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양 팀의 약점이 좀 드러난 것도 있죠? 네,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LG 같은 경우는 경기 감각이고요. 두산은 체력입니다. LG가 이 약점이 사실 경기 치를수록 좀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두산은 충분히 쉬고 나온 LG 투수들 공을 좀 잘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두산이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훈련만 소화를 하고 이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다 줄이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제 출퇴근하지 않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합숙 훈련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은경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LG가 경기를 치를수록 경기 감각을 되찾고 있다. LG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들리네요.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좀 경기 감각 많이 찾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유광점포 이쪽 팬들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은가 보죠? 글쎄요. 그러네요. 예. 네, 두산 팬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네. 3차전 어떻게 예상하세요? 3차전 글쎄요. 사실 리포트 선수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준 플레이오프 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할지가 일단 숙제고요. LG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경기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선발을 내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LG가 이긴다면요. 분위기가 좀 완전히 LG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은경 기자가 LG 팬들한테 유리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두산 팬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닌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경기는 몇 시에 합니까, 내일이요? 예, 내일 토요일이니까 2시부터 시작하나요? 제가 네.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표 구하기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네. 예. 자, 이번에는
골프 소식 좀 들어볼까요? LPGA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가 오늘 끝났죠? 예, 오늘 그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 코스에서 이 하나회한 챔피언십 1라운드가 열렸습니다. LPGA 투어 이제 대회 중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이 유일한 대회인데요. 박인비 선수가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서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공동 선두 그룹에 이제 3타 뒤진 공동 13위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뭐 3타 차라서 후반부 역전 우승은 뭐 가시권에 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 13위에는 유소연, 나탈리 걸비스 등이 함께 있고요. 1위 그룹은 5언더파를 친 양희영과 박주영 선수 등이 있는데 지금 LPGA 투어 후반부라서요. 이 박인비와 시즌 상금 1위를 두고 경쟁 중인 수잔 페테르센 이 두 선수의 경쟁이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거든요. 지금 현재 박인비가 232만 달러로 페테르센하고 약 48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이 28만 5천 달러이기 때문에 만약에 페테르센이 이번 대회 우승하면은 이 상금왕 향방이 점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올해 선수 부문에서도 박인비가 290점, 페테르센이 213점으로 나란히 1, 2인데요. 남은 대회가 5개 더 있기 때문에 박인비 선수가 이 두 부문 다 이 1위를 차지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더 분발해야 되겠네요. 예, 네. 좀 그 홈그라운드니까 좋은 성적 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그렇죠. 프로농구 소식도 들려주시죠. 예, 지금 올 시즌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났는데요. 프로농구 모비스가 지금 정규리그 최다 연승 기록에 내일 도전을 합니다. 모비스는 내일 울산 홈에서요. 고양 오리온스하고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모비스가 올 시즌 개막 후에 3연승을 기록 중이고요. 지난 시즌 정규리그 막판 기록까지 합하면 16연승 중입니다. 바로 16연승이 역대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다승 타이 기록인데 이 똑같은 기록을 2011-2012 시즌에 동부가 달성한 적 있거든요. 모비스가 내일 오리온스를 잡으면 이 부문 신기록을 쓰게 됩니다. 오리온스가 올 시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기록 달성 가능성은 충분한데 글쎄요. 모비스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즌 시작할 때 연승 얘기가 나와서 그때 알았고 기록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또 동부나 LG 같은 강팀 만나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글쎄요. 모비스가 이 신기록 깰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프로야구 취재 가시죠? 네, 아니요. 저 내일은 집에서 쉽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주말에 스포츠 소식 잘 챙겨주시고요. 월요일 날 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기 전에요. 오늘 금요 시사 퀴즈 잠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일째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상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프라이카프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다는 뜻인데요. 프라이카프. 이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1번 평화, 2번 사랑, 3번 자유, 4번 자기입니다. YTN 라디오 예스 앱에 들어오셔서 메시지창에 정답 남겨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쌍을 선정해서 한국 뮤지컬 10년의 신화죠. 넘버원 뮤지컬 그리스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알아보도록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김미란 캐스터 통해서 오늘 금요일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주말을 앞두고 곳곳에 교통량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량도 많은데 사고 여파 때문에 정체가 더 가중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는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도심 안쪽은 3일대로 퇴계로 2가 교차로에서 남순 1호선화 남단까지는 교통량이 많아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산로 청량리 방면 흥인진문부터 신설동 로터리 구간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종로 쪽으로도 신설동부터 동면역까지는 신호 2번 정도는 필요합니다. 강남대로 교통량이 여전히 많은 모습인데요. 한남대교 방면 염곡사거리부터 양재역 다시 강남역을 지나 신사역까지는 길게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염곡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신사역부터 논현역 다시 교육개발원 입구를 지나 염곡
사거리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신촌로 신촌기차역 입구부터 이대역까지는 양방면이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도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긴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반대 안양 가는 길도 오목교부터 오금교 구간은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위조 지폐 이야기 좀 들어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돈이죠. 외국돈 위조 지폐가 굉장히 늘고 있나 보죠? 네, 올해 상반기 발견된 미국 달러화 위조 지폐는 모두 346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견 장수가 419장이었으니까 벌써 이 숫자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100달러가 올 상반기 165장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또 5달러가 47장, 50달러가 30장 순이었습니다. 중국 위안화 위조 지폐 역시 올 상반기 71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원화 위조 지폐는 올해 상반기 2,151장이 발견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돈의 위조 지폐 참 이거 발견하기 어렵죠? 네, 구분하기가 힘드니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돈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집부자 도대체 몇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 과세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계를 냈는데요. 이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모두 19만 4,46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2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또 서울에서 1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18명이나 됐습니다. 가장 많은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277채를 소유한 박모 씨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 이분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김포에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에 사는 김모 씨가 155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포에 사시는 박모 씨는 서울에 있는 집을 277채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네. 네, 대단하네요. 네. 이번에는 서울 시내 건물 가운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문제 있는 그런 건물이 도대체 서울에 몇 군데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통계 결과가 나왔나 보죠? 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되는 D등급과 2등급 시설물이 19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등급과 2등급 건물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서 사용 금지와 개축이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영등포구가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가 24곳, 구로구가 24곳, 그다음에 성북구가 21곳, 용산구가 13곳, 또 서대문구와 강동구가 11곳 등 주로 비강남권에 대부분 분포를 했습니다. 특히 2등급을 받은 시설물 43곳 중에서 아파트와 주택, 다가구 등 주거용 건물이 29곳에 달해서 붕괴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지은 지 46년이 지난 서울 시내 한 건물이 갑자기 붕괴 조짐을 보여서 주민들이 대피한 지 1시간 만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건물 도대체 어딘지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어디라고 이렇게 딱 서울시가 적시해서 공개는 안 했나 보죠? 네, 구별로만 밝혔는데요. 서울시 쪽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년에 전력 수급 여전히 올해처럼 어렵다는 소식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케이블 성능 시험이 불합격으로 판단이 돼서 완공이 미뤄지게 됐는데요. 이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이 외국산 케이블로 대체를 해서 신고리 원전 3호기는 내년 말까지 완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에서 대체 제품을 물색한 결과 미국의 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납품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올 연말까지 이 제품을 납품받게 되면 내년 말까지 케이블 교체와 건설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내년 여름에 완공 예정이었던 신고리 3호기 가동은 약 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여름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신고리 3호기 전력이 약 140만 킬로와트인데 올 1월 달에 가동 중단했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을 내년 8월 가동하기 시작하면 100만 킬로와트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요. 강지연 변호사 그리고 하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잠시 후요.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영 기자와 함께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지금까지 투표 현황입니다. 20대는 체코, 30대는 스페인 지지도가 높군요. 40대는 역시 이태리인가요? 50대 이상은 떠오르는 휴양지 크로아티아가 강세입니다. 유럽여행 랭킹쇼.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는 travel.koreaneer.com에서 12월 22일까지.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정치 수다 떠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 정치권 뉴스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정치권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이 자리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영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저희 뉴스 정면 승부가 예스냐 노냐 이렇게 매일 드리고 있는 질문이죠. 불금 즐기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예스냐 노냐 하고 의견 덧붙이셔도 되고요. 또 함께
오늘 불금 저녁에 가시면은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께서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요. 선물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먼저 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죠. 사실 국정감사는요. 네, 국회의원들이 가장 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불리고는 있는데 이 의정활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보면은 항상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댓글 사건 여전히 그 일단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또 보면은 관련 팀장에서 사실상 이렇게 빠지는 그런 또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고 또 대검 자체가 또 진상 파악 지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부터 좀 한번 좀 짚어보죠. 강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은요? 저는 오후에 기사를 보지 못하다가 조금 전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검찰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책임을 맡고 있던 팀장이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 팀장이죠. 이 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는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했던 것 같아요. 상부라고 한다면 이제 차장검사하고 검사장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알려지고 또 그 문제에 관해서 국정원에서 항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이 국정 직원들에 대해 수사할 때는 미리 알려주게 돼 있는데 법에서요? 왜 빨리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뭐 그런 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했겠죠. 그러자 전격적으로 이 수사팀들을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수사에 손 떼라. 지금 공소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 유지하는 것을 손 떼고 앞으로 추가 수사하는 거 손 떼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의 이 법률적 양심의 기초로 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소위 검찰청에 결재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장검사, 검사장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검찰총장까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은 검찰총장부터 검사님 일일이 간섭을 하려고 그럽니다. 밑에 이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검찰 수직적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요. 대한민국의 검사는 한 명밖에 없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 저 지방에서 어디 평검사가 수사하는 것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고 검찰총장이 불구속해라면 불구속하고 구속해라면 구속하고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검사 동일체 원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서 대도체가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장 혼자서 다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도 이 개통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권한의 집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에 검사가 2,000명이나 되는데 뭐 검찰청 혼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검사들을 독립시키라는 겁니다. 법에 보면 말이죠. 검찰은 독립해서 수사하게 돼 있어요. 검찰총장 지휘받게 돼 있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 한마디 더 해드릴까요? 저는요,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놨을 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부 다 배제하겠다고 박탈하겠다고까지 공약을 했었습니다. 검찰 사실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웃기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요. 검찰총장이 혼자서 멋대로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찰총장은 또 정치권 눈치 보고 이래서 정치 검찰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도둑놈 사기꾼 잡는데 뭐 저 검찰총장 눈치 보면서 결제받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통 도둑놈 사기꾼 잡을 때는요. 여기 검찰총장한테 보고는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게다가 이것을 법무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검찰에 이제 관여하느냐.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직원들을 수사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잘못했다면 이런 규정이 뭐 차장검사 검사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할 게 잘못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참 공소 유지 중인 재판 중인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의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사 방해고 재판 방해입니다. 이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 뭐 대검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으니까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하호영 기자는 이 사건 어떻게 좀 봤습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뭐 웃기는 이야기보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개통을 안 밟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일반적인 생각도 드는데 하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긴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팀장 정결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가 오갈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점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최동국 총장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번 수사팀장의 전격 배제는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을 밟다가 뭔가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본질이 흐려진다든지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추측해보면 해봤기 때문에 아까 하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급 상황으로 봤다든지.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오늘 아침에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요. 그것이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기존의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5,689차례에 걸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것이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이게 업무 시간 직전이죠. 8시 50분에 추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강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제 저녁 오후 6시 10분 이후로 일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검사장이 윤 팀장에게.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오늘 아침에 공소장 변경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위터로 5만 수천 건에 걸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점에 대해서 이걸 이제 추가로 한 것이죠. 그 죄목을 더 크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절차상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부 규정에 무슨 결제를 받아야 된다. 저는 뭐 이런 결제 제도에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데 현행 무슨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문책을 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이거는 그냥 그거 주의하고 앞으로 잘해라라고 한번 해도 되는 것인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당초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기소 여부라든가 또 구속 여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무장관이나 또 이 정권 쪽하고 대립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권의 이 검찰 장악이다. 심지어는 국정원까지 나서서 국정원이 뭐 대노해가지고 무슨 검찰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검찰을 국정원이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로까지 보여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상이 빨리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단순히 무슨 사건 수사팀장 하나의 교체가 아니라 정말 정권이 이 검찰에 대해서 독립적인 검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했느니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쫓으려고 했느니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게 될 것이고 야권에서는 아마 신나가지고 아마 이제 이 문제를 더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신날 일도 하나도 없고 이런 시끄러운 일을 생기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그것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문자 주신 분 의견 함께하죠. 9242님인데요. 직권남용 아닌가요? 변호사님과 하 기자님 덕분에 시원하네요라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직권남용 아닌가요? 이거 뭐 물론 대검에서 진상 파악을 제대로 해갖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옳겠지만 또 질문은 있는데
강 변호사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팀장의 전격적인 교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것이 현재의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나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여기는 보여진다. 의혹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은 보나마나 정권이나 국정원에서 검찰을 때려잡았다라고 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다. 오늘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는지 걱정됩니다. 하 기자, 아직까지 오늘까지 벌어진 국감에서는 이게 아주 쟁점으로 다 부각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요. 원래가 헌법재판소 국감이었거든요. 그 중간에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간에 나와서 어딜 갔죠? 중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어디서 했는데요? 헌재 기자실 갔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정권의 수사 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죠. 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장의 배제 문제, 또 대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들어갔다는 거. 지금 이제 수사도 이제 보완 수사를 좀 한 것이죠. 국정원 지금 3명을 체포하고 했으니까. 또 그리고 공소 유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재판에서 이제 검사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또 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만약 불만이 있다든가라고 이렇게 해서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닉슨이 말이죠. 민주당 당사에 대해서 뭐 도청했느냐 어쩌니 이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청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빨리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 일터인데 이걸 은폐에 조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은폐 조작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다음 날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예민한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권에서도 아주 신중해야 되고요. 또 이 관계자들이 정말 말 한마디라도 또는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명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해야 되겠습니다. 진실은 사실 뭐 은폐한다고 해도 또 진실의 싹은 또 트는 법이 아닌가 싶은데 또 진실을 파헤치는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감 아니겠어요? 일단 바로 이 국정원 댓글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도 국감에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죠. 한겨레 신문의 특종 보도로 시작된 그 군 사령 특종 보도 주장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조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4명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조사본부에서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 22일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요. 중간 수사 결과는 국방부에서요. 조사본부니까요.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발표합니까? 어떤 내용이 예상돼요? 하 기자가 볼 때는 사실을 인정할까요? 일단 이미 사실을 인정했고요. 이미 인정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에 소속된 요원 3명이 개인적으로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해서 대선 또는 총선 정치적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올렸다. 일단 시인을 했다. 이게 사실 3명이 아니고 4명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애초에 저희들이 국감 전에 국방부에 아이디와 이름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구했을 땐 작전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감 당일이죠. 화요일이었는데요.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최초 국감 때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이 나와서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로 작전상 비밀이 누설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했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인했고요. 최초에는 부인은 했다. 그런데 부인한 시점에서 시점이요. 그러니까 옥도경 사령관이 그렇게 말한 시점에 이미 국방부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또 했습니다. 이 굉장히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서로 엇박자만 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기자들은 저건 다 시인했는데 하면서 옥도경 사령관의
발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글쎄요, 그러네요. 이 공직자들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진실에 입각해서 공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뭐 해명한다고 그러면서 헛소리 하면 그거 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이버 군사령 사이버 사령부 이 군 문제도 있는 사실을 낱낱이 찾아서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조직적인 뭐가 있었느냐 그거 가지고 또 보나마나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저는 좀 권고해 줍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뒤덮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충실할 때 오히려 살 길이 생긴다. 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군 당국에서 스스로 낱낱이 밝히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하 기자 어떻게 봐요? 실제로 지금 그 밖의 여론은요. 대부분 국방부 소속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가 사이버 사령부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기관이 또 다른 직할부대인 조사본부입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도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기관이고 조사본부도 보고하는 기관이고 이래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를 하는 거죠. 국방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는데 있는 대로 밝히세요. 있는 대로 밝히고 진실에 입각해야 그래야 뭐 박수를 받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사고 치고 싶으면 은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호영 기자가 특종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특종 맞냐 아니냐 또 주장도 있는데. 아, 그러십니까? 전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래요? 네. 어떻게 입수했는지요? 사실 이걸 입수 경위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취재원에 대한 보호.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드러난 거긴 한데요. 저희가 취재한 거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요? 한 달이 넘는 기간. 청취자분 5574님입니다. 국정원 사건 흥분 안 할 수가 없네요. 하 기자님, 촉 있는 취재, 특종이라고 했네요.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 통찰로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냅니다. 7434님, 정치권 뉴스에서 국정원이 연일 핫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7, 8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군까지 말입니다. 국정원이 맡은 임무가 바뀐 건가요? 7154님, 하 기자님, 특정 맞아요? 맞습니다. 안 뜨는 것 같고요. 이 부분 또 다른 내용인데요. 국감 속기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있다면 어디서 보나요? 라는 질문인데 국감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속기록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실제로 속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속기록이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다만 방법은 있습니다. 국회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영상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시간은 아닙니다만 몇 시간 뒤에 국감이 벌어지는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 국감 가운데 여러 가지 참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강 변호사님.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이번에도 출석을 했는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용기를 가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 반면 국회를 참 모독했다라고 여야 의원들이 한꺼번에 성토도 하고 했는데 강 변호사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법률적으로는 본인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증인 선서할 때 손 들고 가지 않습니까? 손 안 들고 누가 강제로 끌어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건 본인의 판단이죠. 다만 이제 이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도덕적 비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더군다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개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기왕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건 손 들고 진술하나 손 내리고 진술하면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왜 안 올리냐고요. 그래요. 뭐 거짓말 하겠다는 거 심보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김 전 정청이 바로 그런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자기는 안 하겠다. 글쎄요. 근데 이제 궁색하죠. 너무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이거 법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거든요.
위증죄로. 네. 위증죄가 그러니까, 더 무서운가 보죠.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 이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앞서서 우리가 항상 해왔던 그 정치권에 대한 점수를 빼먹었네요. 뒤늦게 생각이 났는데. 빵점인데 뭐 또 모르세요. 빵점에서도 마지막 마이너스. 그래요. 하 기자는 특종했으니까 빵점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좀 국방위에 집중해 있어서요. 네. 다른 상임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네.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방위에서 나름 선전을 하고 있어서요. 네. 저는 뭐 기본 점수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로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국정감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정감사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기국회 열리면 20일 동안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기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헌법에는 국정감사를 할 수 있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예. 두 개 다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연역을 잠깐 보면요. 네. 옛날에는 국정감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예. 네. 그러다가 이 국정감사가 못됐다, 이거 있다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없앴어요. 네. 없애가지고 국정조사권만 있다가 예. 나중에 국정조사 이거 야당이 신나는 것들 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 두 개 다 살아있어요. 네. 두 개 다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도 있고. 조사하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16개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는 뭐 수십 개씩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사를 하겠다는 거거든. 예. 근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저 지방 같은 데가 출장 가면 말이죠. 가서 뭐 감사를 하는 동안 하고 저녁에 술판 벌리고 놀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러다 사고 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저녁에 이제 향응, 술 접대 어쩌고 예.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은 예. 좀 조심하겠죠?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따위 감사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감사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이 국정감사를 아예 평상시에 하는 평시 감사로 하거나 또는 국정조사의 형식으로 이슈. 국정조사는 뭐냐면 국정 현안. 네. 안건별로 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NLL 문제라든가 국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별로 하면 되지. 예. 근데 무슨 이 감사원 직원도 아닌데 말이죠. 그 기관 방문해가지고 그 짓을 하느냐. 이것도 뜯어 고쳐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 20일 동안 몰아치기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감사 뭐 청장이 뭐 무슨 장인이 이런 사람들 뭐 발표하는 거 듣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또 퍼넘기고. 그러니까 부실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게다가 네. 또 그냥 합니까? 막말에다가 쌍욕에다가 뭐 베레베레 소리를 다 하니까 네. 이게 순전히 깡패 같은 이런 감사가 되는 거죠. 예, 조폭감사입니다. 조폭감사. 이게 당장 딸에 치워라 말이죠. 예. 네. 청취자분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0369님인데요. 특종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저는 이렇게 살짝 걸칠다고 했는데 특종입니다. 기사 하단에 하 기자 이름 나옵니다. 왜 안 믿으세요? 하고 저를 질책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하영 기자한테. 2290님인데요. 강 변호사님 말씀 동감입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또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서 열받습니다. 6239님, 강 변호사님 너무 속 시원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중간고사가 아닌가요? 라고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 성적표 좀 신경 쓰십시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계속해서 특정 기사 발굴해 주시고요. 하영 기자. 네. 네. 그리고 강 변호사님 속 시원한 말씀 다음 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뭐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나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뮤지컬 그리스 티켓과 관련된 질문 정답은 3번 자유였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0340님, 9242님, 9787님, 9900님, 2420님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금 즐기고 계십니까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분 당첨자분은요. 예스 앱으로 보내주신 이성훈 씨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그리고 1303님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